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 DRAM 현물 가격이요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4달러를 넘어서는 등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서요 수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종목과 함께요 OLED의 성장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9포인트 하락한 307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 연속 약세의 모습이죠. 자, 하지만요, 전일과 다른 점은, 그죠? 예, 장중에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지만은, 예, 낙폭을 크게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그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하냐.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 상향으로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큰 변곡점이 조만간에 나올 텐데, 그 기준점은 거래대금이 한 20조에서 25조 원 넘어갔을 때 그 방향으로, 그죠?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거기에 따른, 그죠?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한 936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자,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이 미국 국채 금리의, 그죠? 상승이죠. 자, 보면요, 이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크게 줄였지만은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은 낙폭이 심화됐어요. 근데 이 코스피 쪽에서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크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낙폭을 축소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코스닥은 성장주 위주로 포트가 짜여 있기 때문에 낙폭이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과연 이 미국 국채 상승이 과연 주식시장을 계속 억누르는 그러한 작동을 할까? 한번 그 내용 한번 볼게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365%로 장중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그죠? 10년 국채 금리가 고점이 한 1.93.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지만은 한 1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 뭐 12월이라든지 1월 달의 기준을 보면은 1.93%이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가 또 그렇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또 지난 1990년 이후 10년 국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가와 경제 지표 흐름을 보면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가가 하락한 사례는 한 차례,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다, 그렇죠? 경우 수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백신 보급 확대로 호재 등을 얻고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지만 양호한 경제 펀더메탈이 금리 상승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해 줄 거라서 이 금리의 상승에 따른 너무 우려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뭐 그로 인해서 좀 지수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저는 방향성을 하방보다는 오히려 상방으로, 그 타이밍, 우리가 현금 20-30% 확보한 자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이 한 20조 이상 25조가 넘어갈 때, 그죠? 그래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지지 삼아서 상승으로 반전될 때 우리가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과연 어떤 종목군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 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에서 1월 11일 고점 형성한 이후에 오늘까지 한 6%가 하락했다. 이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수혜주하고 피해주들의 주가 움직임인데, 자, 시젠 같은 경우가 작년 고점 8월 달에 32만원을 찍고, 이게 이제 가격대가 제가 이거 장중에 만든 것은 아마 종가가 좀 차이 나지만은 아마 전반적인 그럼 이게 월봉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한 57%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R 서포터 해서 이제 수혜주로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23,605에서 지금 만원 밑으로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하락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수혜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크게 꺾이면 반대로 작년에 피해주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 종목군들이 꺾이면서 상승 반전하는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필요한데, 그러한 종목군들 보면 우리가 이제 여행주라 하죠.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그리고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쇼핑 쪽 있지 않습니까? 롯데 쇼핑,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리고 뭐 호텔 신라라든지 한국 화장품, 한국 콜마라든지 그렇죠? 보면은 이 소매 업종 주요 종목들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평균 75%로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 부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작년에 피해주들이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지금 이제 주도주들 작년에 수혜주로 느꼈던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을 주도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간 조정을 종합지수가 받고 있지만은 일정 시간 지나서 그렇죠? 상방으로 전환이 될 때 과연 어느 종목군으로 우리가 지금 확보한 현금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자, 시장 조정은 삼성전자, 그렇죠? 요것이 이제 삼성, SDI, 카카오, 현대차, 뭐 여기에 뭐 나중에 뭐 바이오라든지 몇 개 더 추가가 되겠지만요. 아까 이제 이 시젠이라든지 알서부터들은 뭐 50%, 60%씩 하락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1월 11일 기준으로 한 15% 정도 좀 하락을, 이것도 이제 종가 기준은 아닙니다. 이게 장중에 만든 것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니까 한 15% 정도 빠졌고, 삼성 SDI가 한 13%대,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는 오히려 한 6%, 한 6% 정도 빠졌고요, 카카오도. 그리고 현대차가 한 15%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젠이라든지 알소프트에 비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왜? 종합지수가 지금 한 6% 정도 하락을 했다. 그건 카카오 정도죠. 그리고 그보다 한 2배. 상승폭에 비해서 조정폭이 짧은 것이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요, 시장들이 이러한 종목군들로 또 우리가 지금 행보를 하지만 상방으로 보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해서, 작년에 갖고 계셨던 분들 큰 수익이 났지만 저는 올해도 이러한 종목군으로 포트를 짜 놓으면은 작년만큼 올해도 수익을 우리가 이 부분 시장의 주도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남들보다 먼저 상승하려고 빠질 때 늦게 빠지고 적게 덜 빠지고 또 상승할 때는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조정 국면에서 하락폭이 적은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계속적인 포트 비중 조절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쪽 보면요, 최근에 D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초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시장 조사 기간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등에 탑재하는 D램 DDR4 8기가 현물 가격이요, 20일, 그러니까 어제죠, 오후 6시 10분경에 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현물 가격이 4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9년 4월 25일 22개월 만에 처음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D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뭐 2분기 서버용 D램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8에서 10% 정도 올라갈 걸 전망이 했는데, 이 전망치를 더 상향시킨 거죠.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공급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서요, 수요처들의 재고 확보 경쟁이 더해지면서 이 D램 낸드 가격은 올해 내내 상승세를
할 걸로 보고 있다. 저는요,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를 나면서 삼성전자를 끌고 오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좀 대밀리면서 끝났었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되는 국면이면은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 상승한 부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약세를 보면 시장이, 그죠? 우리가 지금 변곡점에서 하방으로 방향을 접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SK 하이닉스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죠. 최고가를 또 경신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SK 하이닉스의 D램 비중이 한 71%가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제 D램 전체 시장 글로벌 시장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많지만은, 그죠? 한 40% 중반대죠. 하지만은 SK 하이닉스는 한 30% 수준이지만은 회사 자체 내에서 차지하는 D램 비중이 71%로 높고요. 또 M16 공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EUV 극자외선 장비를 활용해서 4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왜냐면 이 M16을 요번에 준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제가 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여태 것은 극자외선이 파운드리 10나노 밑에 급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D램,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극자외선을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채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EUV라는 게 이제 노광, 그렇죠? 기술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EUV 관련 종목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삼성전자도 보면요, 이 극자외선 전용 라인인 경기 화성 사업장 V1 라인의 생산량을 늘리고 편택2 공장, P2라고 그러죠. 그래서 EUV 신규 라인 가동 시점을 올 하반기에서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도 이 공급 부족 형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공장을 가동 시점을 하반기에서 삼성전자도 상반기에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관심하는데, 그 중에 EUV 관련주에서 지금 국산화의 지금 성공이 가장 높은 것이, 빠른 시기가 되는 것이 FST라고 말씀드렸어요. FST는 이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펠리클은 국내 1위죠. 국내 시장 점유율 한 80%를 차지하는 업체인데, EUV용, 그러니까 EUV용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FST는 폴리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펠리클 개발 중으로 현재 90% 수준의 투과율을 달성했으며 상반기 시제품을 양산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또 24일, 그쵸? 그러면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에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종속기업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분 한 42.7%를 갖고 있는데 상장을 한다 그러죠. 이제 거기에 따른 재평가도 되어서 FST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 많이 하는 종목, 우리가 이제 월덱스라든지 하나 머티리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부품주로서요. 그래서 제가 월덱스는 이런 종목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외국인 기관이 산다는데, 같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 유니셈도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그리고 PSK라든지 동진 세미캡, 이러한 종목군도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ST, 유니셈, 동생권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FST인데요. 금일 50원 하락한 33,95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요, 이틀 연속 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 종합지수에 비해서 하방 경직의 모습이 강하고,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자, 수급적인 현황을 봐도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 오늘 거래량도 40만 주로 소폭 감소하면서요,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상반기에 극자외선 팹리클을 시제품이 나와서 양산에 들어간다면 아마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올해도, 작년도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해서 FST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도 오늘 월덱스도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는데, 수급상을 볼 때,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죠? 역사적 돌파했고, 하나 머트리얼즈도 다 이게 이제 이 반도체 부품 관련 종목인데, 그죠? 수급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아니라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그죠? 우리가 월덱스도 올라가기 전에, 그죠? 보면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 했을 때 이 유니셈 부분도 좀 그 전에, 그러니까 먼저 1월 때 좀 크게 상승한 것이 좀 부담이 돼서 좀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도, 그죠? 이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면 관점에서 일단은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재상승 여부.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난 1월 달에 상승한 부분에 비해서 아직은 충분한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은 좀 짧아 보이죠, 상승폭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가 분들은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ST라든지, 그죠? 뭐 PSK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아니면 우리가 이 EUV 관련 종목에서 제가 이제 세 종목, 동진 세미캠, SN S텍을 말씀을 드리는데, SN S텍도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주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판단 봤을 때, 덜 올라간 종목 쪽으로 또 거래가 좀 감소하는 모습 봤을 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 저는 FST, 그죠? 아니면 PSK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면 요거는 이제 OLED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OLED 관련 종목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오늘 나온 뉴스 보면요.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설비 투자 증가와 예상보다 좋은 액정 표시 장치, LCD 업황 등에 힘입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시장 조사 기관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2월 하반기 LCD TV 패널 가격은 2월 상반기보다 2~3% 상승을 하면서 강세가 유지가 됐고, 요 부분보다는 여기 OLED 있죠. 여기 보면은 기존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OLED 설비 투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것도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업체들에게 호재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미 계획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L7II 공장 OLED 전환 투자 이외에도 애플이 아이폰용 블랙섭을 OLED 도입을 결정한 만큼 애플 폴더폰을 위한 OLED 투자도 가시화될 걸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QD OLED TV를 출시할 걸로 알려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생산시설 투자가 이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방송을 통해서 LCD는 소재보다 부품 중심의 생태계였지만 OLED는 부품보다 소재 중심의 세탁기. 그러면 우리가 소재 쪽에서 덕산 네오록스를 그래서 강조를 해드렸고, 장비 중에서는 SFA인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키움증권에서 나왔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고, 그리고 먼저 신한금융투자, DS투자증권. 그러니까는 어떠한 한 종목과 그것도 특히 중소형 종목에서 여러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이슈와 인기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뭐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키움증권의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와 2차전지 장비 공급 확대 모멘텀이 맞물려 종합설비 업체로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 오늘 나오고, 또 하이투자도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본격할 경우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요 이제 신한금융은 먼저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OLED 관련 종목에서는 장비에서는 SFA, AP 시스템, 원익 앞에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중수형 OLED 패널용 열처리 장비를 원익 IPS가 만들죠. 그리고 이제 힘스, 뭐 야스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뭐 요 세 종목 위주로 보고, 소재 업체에서는 덕산 네오록스를 최고로 쳐준다 그랬어요. 유기물 재료 업체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OLED 소재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국내 고객사의 신규 OLED 소재 구조인 M11 등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올해 실적도 상당히 증가할 걸 보면서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한솔 케미컬, 그래서 우리가 소재 업체 그리고 장비 업체들, OLED 관련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일반인들 우리가 때가 묻었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OLED는 최근 뭐 한 달 전서부터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덕산 네오록스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고, 그죠? 그런 부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데, 한번 모습 볼까요? 자, SFA, 그죠? 자, 우리가 이제 SFA가 치고 나갔다가, 그죠? 이제 지수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조정을 최근에 보면은 뭐 음봉이 크게 두 번 나왔었죠. 하나는 이제 4% 빠질 때, 하나는 이제 2% 빠질때도 수급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주가가 이 뭐 3만원 중반대에서 이 지금 45,000원까지 올라올 때 매수 많이 했던 기관들 쪽에서 끌어올린 종목이거든요. 이 3만원 중반대에서. 그죠? 이게 이제 기관들인데, 만약에 이 45,000원대에서 이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먹고 도망간다,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 보면 되는데, 주가는 아까 말한 대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주가 하락하는데도 오히려, 그죠? 이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도 폭이 상당히 적다. 그 얘기는, 그죠? 좋게 보고 있다. 단순히 조정은 시장 상황 때문에 조정받는 것.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으로 밀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덕산 네오록스는 오늘 오히려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네요. 그죠? 자, 덕산 네오도 보십시오. 주가가 최근 뭐 한 보름 정도, 그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조정받는데, 조정받을 때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주고 있다.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월덱스라든지 하나 멀티라든지 이제 강한 종목들은 이러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수급만 딱 보고 한다면 외국인보다 기관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좋은데 중소형 코스닥 종목, 개별 종목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관들이 매수 많이 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거나 그러한 종목, 아니면 시장 때문에 같이 빠졌지만은 매도 안 하는 종목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뭐 지금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덕산 네오록스는 아마, 그죠? 요때 치고 갈 때 말씀드린 종목인데, 전 이제 SFA, 그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중에서 FST라든지 뭐 PSK라든지 아니면 좀 동진세미키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는 유니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 조금 나중에 작년에 피해주였던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타이밍이 오면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정의형 가입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죠? 요 아래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